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방송 1부에서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투자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고 있고요. 관련한 유망 종목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증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무려 5,500포인트라는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IT 투톱의 강세를 둘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의 경우 온도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를 제외하면 기술주 위주로 여전히 박스권 흐름에서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12월 소매 판매는 정체가 되었지만 이 수요일에 발표한 미국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좋았는데요. 기준금리의 향후 전망과 지수 전략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실적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이 원전 관련주들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고, 이 현대백화점과 하이브 역시도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카카오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대형주들 이외에 다른 업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투자 전략 잠시 뒤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코카콜라와 코인베이스, 이 로비노스 등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전반적인 상황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서 이번 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LG전자의 급등세, 그리고 중국 춘절 관련주들의 선전, 러우 전쟁 종전에 따른 재건 관련주들의 상승,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를 둘 수 있겠는데요. 이 이슈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는 AI 이슈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면 다시 붉어지는 AI 거품론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엔트로픽의 클로이드 오퍼스 4.6의 영향과 이 알파벳의 대규모 투자의 연구체 발행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 비용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전체적인 지수 전망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온도차가 다시 엇갈린 한 주였습니다. 이 국내 증시는 정말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반면에 이 미국 증시는 나스닥 종합이 지난 12월 저점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이 먼저 미증시에서 봐야 할 텐데 12월 소매 판매가 정체되고 고용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침체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스탠스는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하고 이 박스권인지 아니면 성장주 재평가 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칼리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데 오히려 미증시는 지금도 일단 우리 선물지수까지 좀 보신다라고 하면 전일 낙폭 내용 자체를 소화 못 시키고 오히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프리마켓 내용 자체에서도 추가적인 하락폭 내용 자체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 낙폭 대비 기준으로 반등으로 일단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던 자리값 자체를 오히려 지금 다시 한 번 더 저점 테스트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AI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로 계속적으로 일단 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시장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매 판매랑 고용지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일단 좀 가져왔는데 지금 미국 경제는 건강한가?
라고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일단은 두 가지 중요한 지표를 일단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소비를 뜻하는 거고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뜻하는 거죠. 결국에는 소비라는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가,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예요.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시스템이나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 하락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악순환에 대한 내용 자체 침체 사이클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표 기준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발표됐었던 소매 판매 어떻게 보면 소비가 멈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 정체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2.4% 증가를 보여줬는데 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뭐 어떻게 보면 강한 소비도 아닌 거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돈을 쓰고는 있는데 이전처럼 조금 더 적극적인 소비나 내용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걸 이번 지표 내용 자체에서 맞춰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달 나오는 지표다 보니까 뭐 이 지금 현재 12월 소매 판매 지표를 가지고 1년치에 대한 내용 자체 전반적인 해석을 다 아우르면서 무조건 이럴 것이야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발표했었던 결과를 보면서 현재 시장의 흐름이나 내용 자체를 단기적으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일단은 고금리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동차, 가전, 고가의 소비 자체는 확실히 둔화된 흐름이고요. 소비 둔화는 어쨌든 3개월, 6개월 뒤에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둔화된 형태 자체가 조금 더 2월 돼서 3개월, 6개월 뒤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주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하반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지금 아직까지 일단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인데 무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좀 진행을 하다가 고용 지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튀어 오르면서 지속적인 랠리 힘 자체가 이제 좀 크게 보여줬었는데 이런 고용 자체가 이제 13만 명 증가를 했고요. 실업률은 4.3% 그리고 이제 평균 임금은 3.7%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자, 쉽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일자리는 늘고 있고 실업률도 급등하지 않았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도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급등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 포인트는 2025년 내용 자체인데 좀 수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많이 나왔어요. 고용 증가 자체가 이제 15,000명 수준으로 예전 대비 확실히 이제 좀 느려졌다. 그래서 좋지도 나쁘지 않은 좀 애매한 상황으로 일단은 좀 가져왔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두 가지 생각 자체가 충돌 중이라서 상승일 때 또 힘도 강하게 받는 반면 또 하락일 때는 또 묻지마 매도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장세까지도 같이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번 한 주는 특히나 심화시킨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경제가 만약에 둔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항상 두 가지 생각으로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경제가 둔화되면 기업 실적이 감소하고 그 부분 자체가 기업에 악영향을 끼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연준이 개입을 해서 금리 인하 내용 자체를 가져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결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뉴스가 때로는 좋은 뉴스가 되기도 한다라고 해서 배드 이즈 굿 장세라고 이거를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세 가지 당연히 가능성 우리가 시나리오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연착륙 그리고 이제 박스권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연착륙 같은 경우는 소비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고용 안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연준이 결국에는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가져가면서 증시가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 시나리오는 성장 둔화와 금리 동결의 장기화를 좀 보여주면서 큰 방향성 없이 등락폭의 지금 현 수준에 좀 보여주는 내용 자체에 이제 좀 반복할 가능성. 세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인데 고용 급감과 소비 감소 보여주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때는
최소 지수 기준으로 10%에서 20% 조정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나와주는 데이터나 기업들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면 당장의 좀 경기 침체나 내용 자체로 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표랑 현재 경기에 대한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3번 시나리오보다는 지금 현재 2번에 대한 박스권 내용 자체가 가장 또 큰 가능성이 있고 AI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 좀 장기화되면서 경쟁 심화라든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엔트로픽에 대한 이슈 자체가 소프트웨어 업체들 자체를 좀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좀 폭락이나 내용 자체는 만들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I 좀 별개의 이슈인 거고 현재 경기에 대한 상황 내용 자체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횡보 박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소매 판매 지표와 고용 보고서에 따른 전망 알아봤습니다. 일자리는 늘고 있고 실업률은 높지 않다고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진격의 코스피입니다. 이 강해도 너무 강하다는 느낌까지 드는데 심지어 이번 주에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4조 원 순매수, 기관은 6조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강세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시장이 너무 강한데 이게 미국이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만 잘 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자, 왜 좋은지 다시 한번 이제 현재 지수의 위치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의 위치. 이걸 수급으로 저는 계속 풀고 있고요. 수급으로 본 이유는 뭐냐면 인간 지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갑자기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우르르 몰려 들어온다. 그럼 거기가 마지막일 거기 때문에 그걸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여러분 국내 증시 보시면은 수급이 외국인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외국인이 기관 넘기고 기관한테 넘긴 다음에 마지막에 개인이 들어오는 이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걸 보려면은 자, 화면을 보시면 2025년 6월에서 10월까지 외국인이 약 19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19조 원을 보시면은 19조 원 순매수한 상태죠. 19조 원 순매수한 상태고요. 이게 2025년 6월에서 10월까지 외국인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5년 11월에서 2026년 1월 20일까지가 기관장인데 기관이 약 11조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이제 순매수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그 뎁스가 조금 덜하다. 원래는 한 20조에서 25조 정도까지 나와야 되고 기간도 한 20조까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덜 매수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2026년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개인이 14조를 순매수했고 기관이 10조 원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ETF, ETN으로 들어온 자금이 개인 자금이 기관 주문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개인 매수거든요. 근데 개인이 한 8조 원 정도 순매수했으니까 개인이 코스닥에서 8조를 순매도했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뭐가 되는가요? 8 빼기 8은 뭐죠? 0이죠. 예, 그러니까 개인은 코스닥에서 거의 0이다. 그리고 개인이 14조를 순매수한 거다. 기관은 한 2조 정도 순매수한 거고요. 그래서 기관의 순매수 기조는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이 조금 개인장으로 조금 넘어간 상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갑자기 또 개인이 11조를 팔았습니다. 근데 11조가 대부분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팔면 그게 뭐다? 제일 좋은 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다? 개인이 매도하는 거다. 예, 그래서 개인이 매도하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쭉쭉 올라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4조에서 6조를 순매수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이 22,000개의 선물 순매수했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다시 장이 연장될 거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다음에 개인이 순매수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개인이 살 때 항상 개인만 혼자 사진 않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펌핑을 해줍니다. 펌핑을 해주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제가 이런 거를 영화 타짜에 그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영화 타짜에 물인 사람이 있어요. 그 용어 다른 용어로 하면 이렇게 방송 용어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 물인 사람들한테 항상 그 도박판으로 안 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수익을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럼 수익을 줘야 그 사람이 용기 있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개인 들어와. 너 할 수 있어.
너는 언제까지 손실을 날 것 같아? 너 이번에 할 수 있어. 들어와봐. 해서 현재 개인이 들어와서 개인이 들어오게끔 현재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이뤄주고 있죠. 계속 지금 매수하면서 이뤄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더 용기를 갖습니다. 지수가 더 올라가면 용기를 더 많이 갖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요? 잘 알지 못하는데 용기만 있는 사람들, 신념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집 팔고 땅 팔고 집문서 팔고 뭐 가재도구 다 팔고 주식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올 때쯤 이 시장은 본색을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아직 개인한테 들어와 하고 있는데 아직 개인들이 잘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증시 대기자금 100조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 증시 예탁금은 100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오늘 장까지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강한데 삼성전자가 왜 강한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릴 텐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이게 거의 무슨 2,500을 한 방에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 5,500을 한 방에 돌파했고 지금 현재 이제 6,00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6,000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상태라면 진짜 한 6,500까지도 볼 수 있겠다. 6,500이 누가 얘기하는 목표치였죠?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증시 목표치를 6,500포인트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500 진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현재 가고 있다. 근데 다만 순탄하게 갈지는 않을 거고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면서 갈 거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헤드앤숄더에서 왼쪽 어깨가 아니다. 이제 왼쪽 어깨 아니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왼쪽 어깨부터 머리 그다음 오른쪽 어깨까지 하려면 거래량이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래량이 지금 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추세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얘기를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어요. 눈치를 채고 덤볐어야죠. 제가 지난주 삼성전자 하나 볼게요. 삼성전자 수익률표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는 소소해서 그래요. 삼성전자 제가 1, 2, 3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매수하시라고 얘기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지금 제가 얘기 들을 때가 15만 원, 벌써 지금 18만 원. 수익률 몇 프로? 20%. 어떻게 아셨네요? 네. 어떻게 아셨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산을 했는데 15에서 3만 원 벌면은 15에서 15,000원 벌면 10%잖아요. 3만 원 보니까 20%겠죠? 그걸 계산한 게 아니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간에 지금 그런 상태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조금 안 좋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증시 퇴출, 그러니까 좀비 기업 퇴출 방안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고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3월에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코스닥은. 왜냐하면 3월까지는 조심해야 돼. 이게 감사의견 시즌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이 주로 감사의견 거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이나 부적정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한 방에 그냥 거래 정지되고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은 코스닥은 한 3월까지는 그래도 조금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막판에 그럼 4월 제가 얘기한 게 5월에는 세리메이잖아요. 5월에 주식 팔고 떠나라잖아요. 그럼 4월에 막판에 한번 또 피크를 주겠죠.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었다고 자신하고 이제 덤빌 때니까 4월에 그 피크 줄 때 아마 코스닥이 갈 거다. 제 방송은 또다시 성지순례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성지순례가 될 겁니다. 한 방송 중에 안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4월에 그럼 코스닥이 한 번 더 치고 마지막 거기서 피날레를 한번 또 보여주고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수급으로 본 위치 알아봤는데요. 상승장이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모의투자 대회 상금과 무료 교육 이벤트로 상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하반기 지수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모의투자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실전으로 해외 선물
교육과 이 ETF, ETP, ETN 교육을 계속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교육 내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는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 수익 변동성이 다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이번 주에만 상한가 2개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 수익률이 150%를 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수익률 리뷰 본부장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요즘에 시장이 뭐 그냥 말하기 무서워요. 말하면 그냥 상한가 가니까 무서워서 지금 좀 두렵습니다. 또 말하면 또 상한가 갈까 봐. 그러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은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게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요건 좀 밀렸어요. 이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요. 이게 수익률이 350%까지 갔다가 약 70%를 반납했습니다. 280%입니다. 하지만 매도할 생각 전혀 없다. 이번 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접발표 나왔는데 시접발표 내용은 뒤에 얘기해 드릴 거고요. 저는 일단 계속 홀딩이고 계속 보유하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가능합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각이 조금 더 이제 좀 플래팅해지고 좀 이제 횡보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좀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미보유자분들은 그렇게 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218% 수익 완료했고 이거는 제가 1월달에 매도한 상태고요. 로보티즈는 올해 수익률 100%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입니다. 수익률 지금 8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9월 30일 날 매수해서 지금까지 한번 크게 밀렸는데 그때 매도 못하고 지금 들고 있긴 한데 그리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했고 지금 보시면은 모든 이동평균선에 지금 골드크로스에서 상향 돌파해서 딱 안착했어요. 이런 걸 딱 뭐라 그러냐면 엉덩이 깔고 앉았다고 그래요. 네, 엉덩이 깔고 앉은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앉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기 지지라인 지지받고 정고점을 돌파해서 30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속 홀딩 보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익 IPS입니다. 자, 원익 IPS인데 제가 원익 IPS를 2개를 갖고 왔는데 딱 보시면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익 IPS 제가 9월 15일 날 2025년 9월 15일 날 제가 원익 IPS 45,000원에 매수했죠. 매수하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됐냐? 딱 요 날 팔았어요. 요 날 매도했습니다. 수익률 103%에 우리가 매도했습니다. 103%에 매도하고 나서 근데 낌새가 심상치 않아요. 다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면 이제 이 방송을 녹화하는 게 금요일인데 딱 일주일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원익 IPS 매수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103,700원에 매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제 상한가. 상한가 갔는데 오늘 마이너스 17%. 오늘은. 다시 제자리예요. 근데 살짝 올랐어요. 살짝 오른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게 이제 원익 IPS가 이렇게 급등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장비 수주 루머가 좀 있었어요. 루머가 있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돼가지고 오늘 좀 급락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일희일비 하지 말자. 근데 하여튼 상한가를 한번 잡았고 그 다음에 또 매도니까 여러분 이거 투자 경고 종목 됐어요. 원익 IPS가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이 투자 경고가 됐다. 그럼 투자 경고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개인 투자자들 신용 미수로 매수가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도 원익 IPS를 매수하려고 해도 매수가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만약에 투자 경고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SK하이닉스가 똑같았어요.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받고 투자 경고 풀리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헐헐 날라버렸어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좀 못하지만 SK하이닉스가 91%의 현재 수익 중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추가로 한번 새로 들어간 거고요. 그게 한 20% 정도 수익이고 지금 SK하이닉스도 91% 정도 수익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요거는 TV방송에서 10월 22일 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고 매수가 이게 아예 적어놨죠. 여기다 아예 그냥 이대로 딱 걸렸어요. 딱 걸리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 우리가 아래 하단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26만 원의 매수가도 있어요. 26만 원 공략하신 분도 있어서 그분들은 지금 수익이 얼마인지는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물어봐가지고 한 300% 넘는다고 하던데. 자,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상한가 종목입니다. 자, 11월 11일 날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 아래 하단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거든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면
이걸 보고도 내가 그대로 따라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글을 못 읽는 거니까 한글을 모르는 거잖아요.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합니까? 예.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하신 분 여기 붙어있잖아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떤 회사다. 임상이 언제 나오고 에보민이 어떤 회사고 파트너사인 에보민이 어떻게 될 거다 얘기 나오고 아예 그냥 시초가에 사라. 비중은 2.5%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죠. 11월 11일 날. 그래서 샀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쭉 올라왔어요. 수익률 잘 올라와서 거의 100%를 딱 달성을 했어요. 근데 달성하자마자 쭉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갑자기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갑자기 에이프릴 바이오 임원이 주식을 장내 매도합니다. 갑자기 그게 공시가 떴어요. 갑자기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15% 급락했어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사람들이 막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QR코드 스캔하셔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 그 본부장님 에이프릴 바이오 급락입니다.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제가 이미 공시를 봤어요. 공시에 0.45%를 임원이 매도했어요. 0.45%를. 전체 주식 100% 중에 0.45%를 매도했는데 주가가 15% 떨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데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뉴스가 뜹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수출했던 에보뮌이 임상 이상 결과를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준 약 가지고 임상 이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성공적. 예, 성공적으로 나와가지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 예, 상한가를 났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100% 돌파한 상태고 원래 113%까지 나왔다가 상한가 한번 갔으니까 좀 조정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매도 안 합니다. 왜? 앞으로 에보뮌 주가가 대폭등했거든요. 나스닥에서. 에보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향후 빅파마한테 인수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매도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코리아 서킷 올해 첫 번째 1월에 제가 매도를 했는데 올해 첫 번째 수익률 세 자릿수 종목 수익률 108%로 마무리했고 코리아 서킷은 우리가 매도한 거 매수한 분들 참 안타까워요. 그대로 급락해가지고 급락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매도하고 딱 급락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익률 100%인 종목이 여기서 처음 나왔었고 그 다음 메인은 요거죠. 미래에셋증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여러분 딱 지금 이 화면 배경하고 여러분 이 제 배경하고 지금 똑같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 방송에서 히든 종목을 가지고 갔어요. 이 방송에서. 1월 4일 날 히든 종목 가지고 나오고 심지어 1월 5일 날 바로 공략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바로 그냥. 여러분 방송을 이 주말에 보는 거거든요, 이걸. 자,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바로 공략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국내 탑 증권주. 그래서 끝났죠, 일단. 실적이 탑일 거니까. 왜냐, 지수가 높은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 수수료가 많을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18만 원일 때 주식을 사고 팔고 했을 때 수익률이 수수료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18만 원이니까 금액이 더 크니까 수수료가 더 많겠죠. 수수료는 0.0025%인데. 그렇죠? 거래 대금의 25%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주들은 돈 많이 벌겠죠. 거기에 추가로 뭐 있습니까? 왜 미래에셋 증권을 봤어야 된다? 스페이스X 2천억 투자했을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왜 자꾸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보냐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꼴랑 30억 투자했구만. 내가 돈 빼도 그 정도 투자할 수 있겠구만.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대폭등하고 있고 오늘마저도 뭐 대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이게 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두려고요. 스페이스X 상장할 때까지. 네,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도 오늘 또 이런 종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전설이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8% 넘는 수익 기록 중에 있고요. 로보티즈 218% 수익 기록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만 상한가 간 종목이 2종목이나 있는데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도 들어봐야겠죠? 네,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어요. 본부장님이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강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먼저 할 걸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변명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세요. 지금 다시금 이번 한 주 기준으로 일단은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지금 이번 한 주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 지금 종목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낙폭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었던 한 주였었는데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소개드렸었던 종목들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휘번호바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꾸준히 지금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표시를 했어요. 10월 31일 날 진입을 해서 지금 $570에 진입을 했었는데 앞에서 급등 이후에 지금 눌림이나 횡보 장세에 있었어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뭐 낙폭이 거의 600 초반대까지 와서 뭐 평단가 기준으로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었던 구간도 있었는데 괜찮다. 버텨보셔라. 이거 다시금 추세 나와주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렸는데 자, 지금 보세요. $840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거 수익률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고점 대비 기준으로 일단 좀 살짝 꺾이긴 했는데 아직 5일선 이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보셨을 때 계속적으로 랠리를 더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래 오늘 일단 좀 정해진 전략이나 내용 자체 공략 자리 지금 일단 우리가 대응으로 풀어가는 자리값 내용 자체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일단 우리가 QR 코드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두 번째로는 코카콜라입니다. 아, 코카콜라 제가 이미 괜찮다 아나운서님 코카콜라 정말 기억에 남죠. 왜냐면 네, 계속 사실 다른 말씀해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면 뭐 티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고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미증시 맞아요. 워낙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전인가 그렇죠. 미국 증시 공부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이제 좀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자, 코카콜라 아마 기억이 많이 남을 겁니다. 제가 괜찮다. 지금 최근에 사실 밀렸을 구간대에서도 제가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구간대까지 버텨보셔도 괜찮고 $66 평단가기 때문에 67 지금 이 기준점까지만 하더라도 괜찮고 여기 이상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 약손절이라든지 이렇게 풀어나가면 괜찮으니까 계속적으로 홀딩하셔라라고 했는데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80도 돌파를 했어요. 결국에 66에서 $80. 수익률 계속적으로 괜찮죠. 자, 단기적으로 1차 청산 가져간 뒤에 지금 아직까지 랠리 상태를 보고 있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90 부근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 $10 수준 더 남았는데 지금 현재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또 공략했었던 종목 중에 엔터지가 있습니다. 엔터지 코퍼레이션인데 자, 이 방송, 이 TV 방송 기준으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었고 이 종목 역시 공개 직후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QR 참여하신 방에서 제가 공략 내용 자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96, $98 부근대에서 들어왔었는데 지금 $103. 뭐 지금 뭐 차트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등락폭 없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 보여주고 있고 6%에서 8%대 현재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 가져갔었던 기간값이라든지 지금 최근 현재 미증시 흐름 자체가 안 좋은 결과 대비 지금 일단 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가장 최근에 공략했었던 종목 중에 골드 레버리지 ETF 지금 들어왔는데 일단은 69선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딱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익 구간까지 일단 좀 잘 가져왔다가 다시금 좀 제자리인데 골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다시금 재차 $5,000로 안착하면서 랠리를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1차 청산 절반 비중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줄여보고 나머지 이제 장기적으로 홀딩할 예정이다 보니까 유지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추가적인 수정된 대응 전략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 너무너무 좋은데 칼리 전문가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방송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모두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실적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 관련주들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고 이 현대백화점과 하이브 역시도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카카오는 반면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대형 주들 이외에 다른 업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 각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시장 발표 온도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기업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밀리고 어떤 기업은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는데도 올해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 때문이다? 앞으로의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전망 때문에 다 바뀌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방산주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어닝 쇼크 났죠? 어닝 쇼크 났고 조선주, HD, 현대중공업도 역시 어닝 쇼크 났습니다. 근데 이거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하나오션도 어닝 쇼크가 나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둘 다 지금 조선주 양 투탑이 모두 다 지금 실적은 미스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에어스페이스도 약간 실적이 그러니까 쇼크 났다는 게 막 많이 안 좋았다가 아니라 예상치보다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데 다들 작년보다 좋은데 예상치보다 좀 못했다. 하나에어스페이스는 작년보다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자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작년보다는 좋은데 예상치보다 못했어요. 예상치보다 못했지. 자회사들이 이제 비용 부담이 좀 많아가지고 못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좀 났고요. 그다음에 엔터주, 하이브, 현대백화점 어닝 쇼크 났는데 주가는 올랐죠. 하이브랑 현대백화점은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좋아질 거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다 떨궜으니까 이번에 다 떨궜다고 생각하고 하이브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왔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비용을 많이 반영할 일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하이브가 이제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 현대백화점도 지금 현재 동대문 면세점 폐점한 내용의 비용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거의 다 반영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대백화점도 약 300억 정도 쇼크였거든요. 300억 좀 덜 나왔어요. 덜 나왔는데 충분히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거에서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왔고 미래에셋증권은 역시 호실적이었다. 예, 왜냐면 증권주는 호실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얘기했죠. 그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매매 수수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아 증권주들은 호실적이다. 거기에 미래에셋증권은 우주항공 테마도 같이 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이 오른 거고요. 반면 카카오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카카오가 미래가 없으니까 제가 자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카카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전 뭐라 그러냐? 여러분 두 손을 쥐고 눈을 바라보세요. 대고 눈을 바라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카카오의 미래입니다. 제가 그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진짜입니다. 카카오가 무슨 미래가 있어요. 이런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하고 싸우려고 하는 회사는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본보기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가 정신을 그전에 그러니까 저는 카카오가 내부 자정을 통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쿠팡과 카카오는 거의 악의 축으로 거의 지금 현재 굳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좀 좋은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주가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차트 보시면은 자 먼저 하나에어스페이스는 아까 이제 수익률 비할 때 봤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 두에빌이라고 많이 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는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원전 관련 이슈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원전 지으려고 하고 우리나라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텍사스의 화학단지뿐만 아니라 원전 이 두 개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텍사스에 근데 화학단지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원전은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그럼 원전을 하게 되면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이번에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워낙에 또 고평가입니다. 근데 워낙 보시면은 제 분석을 일단 한번 켜볼게요. 자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에 뭐 실적이 조금 미스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년 정도 되면은 한 1조 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2026년에 1조 원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60조면 PR이 이제 60배가 넘어갑니다.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거 많이 못 오른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보지 말고 제가 계속 얘기한 게 BHI. 그 다음에 제가 뭐 그나마 여러분들이 뭐 그럼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거 뭐 있느냐 그랬을 때 제가 우진 그 다음에 우리기술 이게 우리기술이 근데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난 상태고요. 상한가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이런 쪽으로 좀 돌려서 보자.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버려야 됩니까?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보유할 수는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그럼 전제가 뭐냐 있냐면 그 가스터빈 엔진이 미국에서 수주가 좀 더 나와야 되고 KF21 엔진을 두산에너빌리티 엔진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잘 돌아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결정 날은 아직 멀었다. 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한번 볼게요.
자, 현대백화점이 제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이날이 했어요. 이날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마이너스 9%까지 급락을 했지만 이걸 다시 다 돌렸습니다. 다시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올해 주가는 지금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가 더 열려 있다. 왜냐? 중국 춘절 때 우리나라 설날이죠. 우리나라 설날 때 중국 춘절에 대규모가 이렇게 올 건데 사람들이 올 건데 그 오면은 어디다 쓰겠냐? 제가 좀 이따가 자료 준비해서 그거 보시면은 어디다 쓰는지 답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수혜받는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실적 발표한 거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제가 카카오는 올라오면 뭐 하는 게 맛이다? 파는 게 맛이다. 예,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해라. 예. 지금 올라올 때 이때 여러분 올라오자마자 망치로 그냥 딱 때려버렸어야죠. 그냥 그거 알죠? 그 두더지 게임. 두더지 게임 올라오면 망치로 딱 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딱 올라오는 주가 올라오면 망치로 그냥 딱 이렇게 매도. 예, 밀렸죠? 예. 제가 올라올 때 그러더라고요. 카카오 매도하라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요. 카카오 매도하라면서요. 지금 올라오잖아요. 곧 떨어질 겁니다. 예, 떨어지겠죠? 예. 그 QR코드 스캔하고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카카오 특히 고민 있으신 분들 제가 시원하게 제가 매도하게 해드릴게요. 원래 보통 매도 못했대요. 어떤 분이 1년 동안 매도 못했대요. 여기저기 다른 곳들 돌아다니다가.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멘탈이 깨져서 매도했대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예.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좀 편안한 그리고 매도하고 산 게 미래에셋 증권이에요. 그분 지금 저한테 뭐 설날 선물 보내겠다고 지금 주소 알려달라는데 제가 주소를 왜 알려줍니까? 여튼간에 예. 여튼간에 여러분 선물 안 주셔도 돼요. 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히든 종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히든 종목 하나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 자 화장품 관련주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뭐가 잘 나와요? 전체는 별로 안 나왔어요. 전체 실적은 별로 안 나왔는데 미국 공약 브랜드만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주가가 횡보하다가 주가 실적 발표하고 며칠 뒤에 갑자기 급등했어요. 뜯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얘네 미국 법인은 괜찮네 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폭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현재 중국 법인 손실이 감소 중에 있고 지금 보시면은 급등 나와서 거래량 터졌고 횡보할 때 거래량 잠기는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방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신 분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솔직히 화장품 관련주 다른 것들 다 있어요. 저희가 APR이랑 다 이런 거 다 수익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수익 중이니까 뭘 갖고 올 게 없어요. 근데 요거 요즘에 좀 괜찮더라. 네, 그래서 제2의 APR이 될 수 있다. 이 종목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 발표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즘 실적이 좋음에도 주가가 주춤하고 이 실적이 어닝 쇼크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정확한 공략 방법, 공략 시기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칼리 전문가님. 최근 실적을 보면 이 AI 광고 플랫폼은 폭발적인 성장과 이 고마진을 이어가는 반면에 논 AI 반도체는 아직 사이클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소비재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봤을 때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실적부터 보면서 일단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좀 얘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러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폭발적인 성장과 초고마진을 보여줬고요. 오늘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와 마진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었던 우리 보유 중인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성장과 현금 창출력 견조한 내용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죠. 자, 플랫폼 광고는 일단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는 사이클 저점 그리고 소비재는 좀 방어적 안정 구간에 지금 일단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엠로빈부터 본다라고 하면 4분기 매출 자체가 지금 16억 6천만 달러 1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지금 66% 성장을 보여줬고요. 연간 매출도 지금 일단 약 55억 달러 정도 돼서 지금 일단 70% 성장. 그 순이익 자체가 이제 100%대가 넘었어요. 111%입니다. 그리고 조정 에비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진 자체가 80% 이상을 보여줬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대 AI 시대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런 플랫폼 광고 내용 자체까지도 같이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계속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엠로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가지고 와서 일단은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한번 좀 폭락 흐름 자체
자체도 일단 좀 같이 가져왔는데 이 별개 이슈는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좀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은 전망 자체는 광고 자동화 자체가 이제 좀 확산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 자체가 있고 지금 일단은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나중에는 이제 과열이 됐었을 때는 이 부분 자체 이제 좀 약세나 흐름 자체를 일단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광고 시장 구조적 성장 자체를 일단 좀 보여줄 수 있고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AI 광고 경쟁 심화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 이 부분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엠로비엠마저도 이런 내용 자체에서 너희 괜찮아?라는 이슈나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쨌든 이 내용 자체에서도 좀 분산적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일 가능성은 높다. 다 같이 윈윈하는 전략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시기상 한계에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주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소프트웨어랑 AI 광고 섹터 그리고 이제 상대적 강세는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약세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AI에 대한 공포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대폭락이 나올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장에 어떻게 보면 괜찮아 안정적인 멘트를 좀 가져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랠리 돌파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꺾여야 제대로 좀 꺾이지 지금은 꺾인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장기적인 횡보나 내용 자체로 오히려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상반기 대응 전략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강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눌림이나 어떻게 보면 좀 일부 눌림이나 내용 자체가 왔을 때 이제 좀 매수 내용 자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이제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유지 여부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다운 사이클 영향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매출 자체가 이제 1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예요. 연간 매출 자체도 마이너스 15%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사실상 좀 안 좋게 나와줬다. 자동차 산업 수요 자체가 이제 둔화되고 재고 조정 영향 자체가 이제 좀 지속되는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상반기까지는 지금 일단 바닥 다지기 구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산업 수요 회복 시 좀 반등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격 인상 효과, 브랜드 파워 자체가 있기 때문에 둔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폭발적인 흐름 자체를 좀 최근에 보여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주가에 대한 횡보나 내용 자체를 좀 보여줄 수 있고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하반기까지 장기 보유할 예정으로 지금 일차 청산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좀 코카콜라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둔화 시 상대적 강세 흐름 자체를 보여주다 보니까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홀딩 관점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AI에 대한 내용 자체 이슈는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가져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좀 히든 종목 내용 자체 가져왔는데 간단하게 조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코그룹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 최대 전기 기계 설비 엔지니어링 시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데이터 센터, 반도체 산업 시설, 헬스케어 상업 시설, 인프라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줄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AI 시대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상 가져왔었던 히든 종목이랑 조금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겹칩니다. 전력이랑 냉각 인프라를 실제로 깔아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이제 KPX가 지금 폭증하는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고전력 그리고 고바열 GPU 인프라 자체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냉각 시스템 자체가 재설계가 좀 필요한 단계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 공정 내용 자체 해석으로도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보니까 앱코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포트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갈 예정이다 보니까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기업들의 실적을 설명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AI 관련 히든 종목까지 갖고 나와 주셨는데요. 정확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 투자 방법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월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연휴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